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에서 2008년도에 탈북하신 임대광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시면서 지하철이 많이 복잡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북한 열차보다는 훨씬 좋던데. 그렇습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이 여기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있는 곳인데 네. 그 일명 9호선을 다른 말로 지옥철이라고 하거든요. 네,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가끔 그 지하철을 탈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북한 열차를 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저는 그렇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비좁다 해도 네. 북한에 있을 때 그 열차에 비하면야 당연하죠. 천국 열차죠. 그거 북한 열차는 그 열차입니까? 사람 막 밟고 올라서는데. 그렇죠. 그래서 창문도 없죠. 야, 창문이 다 뭡니까? 화장실도 다 사람이 차가지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임대광 씨가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제가 임대광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동생을 형으로서 이렇게 조금 엄하게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조금 좀 슬픈 추억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버지가 그때 그 지하막장으로 끌려가시고 네. 저희가 엄청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 어렵다는 게 제일 큰 고통이 저희한테는 배고픔이거든요. 네, 그 그렇죠. 배고픔이니까 저희 막내 동생이 있는데 저보다 한 3살 아래거든요. 네, 네. 아래인데 애가 너무 배고프니까 네. 우리 집 앞이 딱 그 기차 역전 앞이었습니다. 네. 근데 역전 앞에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곽밥 먹으면 네. 나무 껍질 같은 데 밥을 이렇게 싸서 네, 주는 그렇죠. 곽밥이 있었거든요. 네. 열차에서 파는 게 있었는데 그걸 먹다가 버리면 그게 밥알이 붙어 있습니다. 네. 밥이. 다 먹고 나머지에 네, 조금 네. 밥알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 버리죠, 그게. 네, 네. 버리면 그걸 철길에서 주워서 네. 뜯어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걸 그렇죠. 뜯어먹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을 붙잡아가지고 엄청 때렸어요. 너 거지냐고, 에? 왜 이런 거 뜯어먹냐고. 아이고. 그래,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네.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그때 왜 동생을 그게 계속 때리기만 했을까. 네. 그래, 그때 제가 너무 그게 때려놓고 하면 네. 밤에는 또 동생이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렇죠. 저것도 그렇죠. 얼마나 배고플까. 저도 네. 배고파서 막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친구가 그 해산시장에 가게 되면 그게 시장에서 떡을 판다 하더라고요. 네. 그 떡 파는 거 그거 할머니들이 파는데 그거 훔쳐 먹으면 진짜 맛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기차 타고 해산까지 갔어요. 네. 가가지고 진짜 친구 따라가니까 이게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게 찰떡 끓여놓고 팔더라고요. 네. 그래 그 친구가 시범으로 딱 하나 자기 하나 훔쳐지고 뛰면 연달아 같이 훔쳐지자 해가지고 친구가 동시에 거의 동시하다시피 그 친구가 먼저 탁 훔치고 제가 떡을 한 덩어리 쟀지. 그 도망쳐갖고 네. 떡을 먹어봤는데 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파갖고 그냥 동생을 준다고 훌떡어떻게 그냥 먹어버렸어요. 먹고 나니까 동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야 이거 내가 내일은 꼭 다시 이렇게 훔쳐다가 동생을 갖다 주리라 하고서 다음 날에 내려와갖고 또 그 할머니 댁 가가지고 떡을 훔쳤어요. 기회보다 좀 조용할 때.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전날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아주 긴장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훔쳐가지고 뛰다가 그 할머니가 도둑이야 하고 손을 치는 바람에 여기 앞에 가던 사람이 날 다리 걸려가지고 걸쳐가지고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시장에서 맞았어요. 막 그 할머니가 따라와서 딸을 때리고 그 사람도 나를 밟아줬던지 하여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막 주변 사람들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를 엎대서 맞았으니까 한두 명이 저를 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고 집으로 오는데 그 또 꼴불견이죠. 매 맞았으니까 이게
막 얼굴도 터지고 해가지고 그때 역전에서 그 기차 시발역이 그 시발점이 그 해산역이거든요. 출발역에 그러니까 그 출발역에 차가 그 출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 앉아 있었어요. 뒷열차에 앉아 있었는데 그 제 앞에 어떤 그 아저씨가 타시더라고요. 타셔가지고 그 맞으면 이거 또 도시락이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그 지금 펼쳐놓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게 빵이었어요. 아, 네, 빵. 빵을 드는데 드시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야. 그렇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네. 그 빵을 계속 보는데 딱 마주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저를 보면서 이거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손만 보죠. 계세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야 저거 하나만 좀 줬으면 했는데 좀 달라는 소리 안 해서 그렇게는 뭐 말 못하지. 제가 그 자존심에 그리고 그때는 그 빌어먹는다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 그거 하나 주겠지 하고서 진짜 그저 그 사람만 계속 쳐다봤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좀 매정해요. 마지막 빵을 딱 들고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나를 주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진짜 떨어지게 지금 쳐다보는데 그 입에다 딱 넣더라고요. 야,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풀리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올라와서 그때 저희가 그 너무 식량이 그러니까 까리국수라고 감자 꺼풀로 만든 국수가 있었어요. 그 목이 잘 안 넘어가거든요. 평상시 잠시만요. 까리국수가 뭐예요? 감자를 우리가 깍지라나요? 깎으면 감자 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 있죠. 껍질을 말려가지고 가루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수 만드는데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밀이나 뭐 옥수수 같은 거 섞어서 국수 누르면 그 맛이 괜찮은데 순 감자 껍질로 말려가지고 가루내가지고 국수 뽑은 거는 먹는데 막 목이 까칠까칠해요. 그렇겠죠. 그게 껍질인데 껍질은 그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 맛없어요. 그래 그걸 그때 가서 정신없이 먹었는데 오니까 막 동생 보니까 막 미안하더라고요. 동생한테 떡 가져다 주겠다 약속을 못했지만 약속하고 간 건 아니지만 야 쟤를 내가 떡 하나 좀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실패하고 몇 가지 맞고 왔으니까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야 그때 내가 왜 우리 내 동생을 그렇게 쥐어받고 그래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따금씩 막 목이 메죠. 그런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셨겠네요.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광 씨 얘기가 94년도 막 예를 들면 그 2000년도 그 고난행군 때가 아니라 80년대, 70년대 얘기라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이럴 때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건 정말 북한에서도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정말로. 그리고 주변에 그 일본 북한에서는 일본 째포 출신이라고 뭐 제일동포라고 해서 째포 이렇게 하는 째포 출신들이 있었다는데 그분들 보고 굉장히 부러웠었다고. 예. 그때는 하여튼 그 일본에서 온 제일동포들 보고 기국자라든가 째포 했거든요. 북한 말로 했는데 그분들이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돈이 오고 방문단이 오고 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그때 보면 70년대 텔레비가 있는 집이 몇 집이 없었는데 그 제일동포들 집들에 책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칼라 텔레비가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그 귀국하신 분들은 하여튼 그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이 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그 저희 친구가 그 우리 학급에 이제 일본에서 귀국한 그 집에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애가 뭐라 하냐면 저보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사형수들 있잖아요. 사형수들한테 죽기 전에 그 사람 먹고 싶은 거 다 준다는 거지. 그 찰떡도 뭐 이만큼씩 주는데 그렇게 원 없이 먹고 먹이고 죽인다는 그 처리한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그때 우리 마음에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부럽다고요? 그게 왜요? 일본에 가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죽게 되면은 그 원이 없이 그렇게 떡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니까. 그때 그래서 집에 가 누워서도 계속 그의 친구가 말하던 얘기가 머리에서 막 돌더라고요. 계속 떠올라가지고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큰 죄를 짓고 죽으면 되겠네. 그러면 실컷 먹고 죽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남들은 살지 못해서 막 그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 감옥에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오죽 배고팠으면 근데 사람이 일본에 가서 죄를 짓고 실컷 먹겠다고. 이게 참 너무나 근데 사람이 배고픈 거는 진짜 네. 다이 못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진흙에 네네. 그게 떡으로 보이더라고. 이게 저희 그 고장에 토기 공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흙으로 이렇게 기아도 만들고 또 똑같은 것도 항아리도 만드는데 네네. 그 진흙 보니까 딱 그 찰떡처럼 보여. 그 이게 밀가루 그 떡에 그 네. 기계떡이라 있었거든요. 그 떡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가서 그 진흙도 다 뜯어 먹어봤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때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소가 저 청진에 있었거든요. 네네. 청진에 가가지고 제사 때 그 제사 음식 쭉 차려놓고 저희 아버지가 그 상에서 그 제사 음식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네네. 이렇게 그 묘비 옆에다가 묻었거든요. 네, 그 산신령한테 예. 산신령 먹으라고 이렇게 예. 묻죠. 네. 그거 묻어놨는데 배고플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묻어난 그 음식이 없을까? 저 가서 그 청진에 가서 그걸 파먹으면 되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죠. 그게 뭐 다 변질되고 없었겠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속 그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 음식을 먹고 싶어. 예, 음식을 땅 먹- 파가지고. 예. 야, 이게 정말 배고픈 것하고는 타협을 못한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배고팠으면 심지어 그런 제사 음식을 땅에 파묻은 제사 음식을 그게 충격적인 얘기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진짜 이 굶는 사람이 북한에 얼마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7, 80년대는 굉장히 잘 살았죠. 나름. 잘 살다기보다도 굶는 사람은 없었어요. 배급을 주고 월급을 줬으니까 네, 그때 배급 못하고 굶는다는 게 좀 우리 지역에서도 진짜 손꼽을 정도거든요. 뭐 다섯 그렇죠. 손가락 안에도 뭐 네. 들까 말까 했는데 저희가 그 출신 성분이 걸린 그것으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추방되고 네, 네. 그걸로 해가지고 또 아버지도 불이익받고 네. 제하막장으로 쫓겨가시고 그것 네. 때문에 또 제하막장 가는 걸 또 저희까지 데려가기가 또 그러니까 이혼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버지가 세도 준데 우리가 갈라졌으니까 배급이 잘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제도란 이 북한의 속성을 보게 되면 네.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출신 성분 그 가오 때문에 네. 마지막에는 우리 그 어린 한창 먹고 자라고 마음 놓고 자라야 될 그 애들이 그렇게 배가 곱고 굶고 어디가 진짜 막 훔쳐먹고 예? 허상이 생겨갖고 진흙을 떡으로 막 착각할 정도면 그 오죽하면. 예, 세상에. 오죽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배고픔은 아니고 배고픔만이 아니고 네.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제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 껍질 가져온 거 말려가지고 네. 불부터 떼어 죽이라도 제가 끓여야 네. 되니까 그때 저희 화목이 없으니까 예. 뿔 뗄 감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아파하시고 어머니가 그 통근하셨거든요. 네, 네. 좀 밥벌이 좀 하신다고 네, 네. 어디 직장을 출근하셨는데 직장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자꾸 먹을 것 때문에 해산 쪽으로 계속 내려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불을 계속 뗐거든요. 불을 떼고 죽가마에도 해가지고 죽을 썼는데 네. 아침은 그렇게 하고 학교 와요. 네. 죽 한 술 먹고 학교 와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 점심시간에는 와서 집에 달려와요. 아니면 오면 죽밖에 없어요. 그 죽 한 술 먹고 물 길러 가야 돼요. 네. 네. 어린 나이에 그때 10살, 11살 때 나이인데 그때 물지개가 어른들 지는 물지개가 큰 거 있어요. 그렇죠. 그 바켓을 걸게 되면 땅이 끌려요. 그거 물지개 가지고 철길 넘어서 지금 생각하면 한 1000m 되는 거리를 물을 하루에 7지개씩 길어다 놔야 돼요. 1000m 거리를 7지개씩. 예, 그것도 7지개. 물지개가 이렇게 2개로 이렇게 예, 두 개인데 있잖아요. 세 바퀴째 네. 해가지고 그 질질 끌다시피 해가지고 아이고. 오면서 몇 번씩 쉬면서 철길 넘어서 근데 철길 넘는 게 제일 위험해서 왜냐면 기차가 언제 올지 철길 모르고. 넘을 때 그 턱도 있고 기차가 오게 되면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철길 넘는 게 제일 네. 그 위험한 고비였고 네. 그 하루에 물 7지개 길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네. 저게 그러고 또 점심 시간에는 네, 네. 이제 토장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네. 벗겨오는데 토장이라 하면 이렇게 예, 통. 나무를 예. 쌓아놓는 그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리까지 오는 데 들어가서 나무 껍질이 푹 퍼진 걸 그거 뜯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배낭에다 담고 집으로 오는데 그런 배낭에서 그 이렇게
막 뭐가 흐르 진 같은 게 같은 게 막 흐르는데 질질 그때 흘러내리죠. 기차가 어기는 네. 시간이니까 역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숱한 사람이 보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농촌에 한 40리 50리 되는 데 가셔가지고 그때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서는 최초로 장사를 하셨어요. 공업품을 가져다가 농촌 4, 50리 되는 데 가서 감자나 까리 같은 걸 바꾸셨거든요. 그럼 그때 할머니 마중을 가는 거예요. 4, 50리를 가는데 할머니는 가실 때 방향만 가르쳐요. 내가 이번에 동포리나 장원리 쪽으로 간다 하게 되면 한 몇십 리 가가지고 동포리하고 장원리로 이렇게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할머니가 오실지 모르니까 거기서 반짝껏 기다려요. 할머니를 기다려요. 할머니를 기다려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밤속에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때 10살, 11살 때죠. 그러니까요. 이게 10살 때 그러면 밤에 그 완전 사람도 없는 그런 갈림길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바위 벼랑이 있고 옆에 동굴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 있다가 뭐 사람 인기척 소리만 나도 할머니 불러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떤 때 11시나 12시 때 하고 소리치면 가서 그때부터 할머니 짐을 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심해 오면 뭐 밤 1시나 새벽 2시나 그때 도착하지. 그럼 그걸 내려놓고 그 쪽잠을 자다가 아침에 또 이렇게 하루 일과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 참 어릴 때 저희가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엄청 그렇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게 출신 성분 아니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년을 살지만 그게 6.25 동란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척끼리 이렇게 의도치 않게 헤어져 살잖아요. 정확히 말해서 남쪽에 있는 분들도 저기 북쪽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북쪽에 있는 분들도 남쪽에 가족 친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이익을 주다 보면 북한에 남아남는 사람이 없죠, 사실상. 그래서 좀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기본 군중, 그러니까 핵심 군중이 있고 기본 군중이 있고 그다음에 복잡 군중이 있고 이렇게 계층을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런 각 계층마다 감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임대광 씨처럼 월남자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에 그리고 승진도 안 시키고 이렇게 북한이 통제를 하고 있죠. 예, 입당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이 더 조금 이거는 좀 정말 잔인한 수법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한두 사람을 입당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입당을 시켜가지고 막 TV에 광고를 해가지고 당에 충실하면 이 사람처럼 입당을 한다. 그러니까 당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순진한 북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렇게 월남자 가족들의 대부분의 그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케이스를 보고 막 미친 듯이 당에 충성을 하고 맞습니다. 막 자기 스스로 막 돌격대를 자원을 하고 군대를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이 잔인하게 정치를 하는가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임대강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어린 시절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이를 좀 이렇게 일단 성인이 돼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일단은 그 중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어렵게 자라다 나니까 학교를 한 곳에서 못 졸업했어요. 왜냐하면 그 큰어머니 집이 또 갑산에 있었으니까 그쪽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저하고 제 동생이 큰어머니 집과 또 1년을 살다가 또 어머니가 강계 쪽으로 가셨다 해서 또 자강도 강계 가서 또 한 1년을 또 살다가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제하막장에서 말하자면 낙석 때문에 돌에 맞아서 허리 끝에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회보장으로 해가지고 그 제하막장에서 나오셨어요. 그래 그 견호동 직장이라고 우리 그 고장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어머니하고 강계 쪽에 가서 살다가 제가 그런 아버지 데 가서 살자고 해가지고 아버지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 다시 고장 우리 그 살던 곳으로 왔어요. 그래 그 중학교 4학년 때 봐가지고 우리가 89년도에 졸업하는데 졸업할 때 원래 북한은 남자들은 거의 다 군대를 가거든요. 그 의무제니까 군대를 가고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대학을 가는데 저희 때는 북부철길 공사라고 해가지고 북부철길 공사 자강도 만포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그때 김정일이 이제 유사시에 있지 않습니까? 남침을 할 수 있는 전쟁이라든가 이 전쟁을 대비해갖고
군수 전략 물자들을 국경연선에 다 배치하는데 네. 백두산 쪽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백두산 쪽에서 또 이렇게 군수공장 쪽으로 내륙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려니까 절기를 놨어요. 그거 일명 북한에서 내륙선이라고 내륙선이라 하죠. 하죠. 네. 네. 근데 절기를 놔야 되는데 그 급속도로 해야 되니까 그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폭격해도 국경연선은 그 딱 압록강을 끼고 절기를 놓으니까 그 폭격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압록강을 따라서 백두산에서부터 저 만포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철길 공사에 지금 그때 졸업한 사람들을 몽땅 집단 진출로 다 밀어넣은 거예요. 공사장에. 철길 건설장으로. 철길 네. 공사장으로. 네. 그래 엄청 북한의 모든 돌격대들이 다 갔으며 그때 그 학년에 그 년도에 졸업한 졸업생들까지도 다 집단 진출로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 공사장에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순인력으로 그렇죠. 정대야 하마로 이거 이 터널이 한 90여 개 되는데 그 뚫으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군 노동과하고 사업해가지고 제 문건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청진으로 피난시켰어요. 그래 제가 또 청진 저 삼촌네 집 가서 또 1년을 살았거든요. 살다가 또 거기서 뭐 상업학교 가서 뭐 요리사가 되겠다고 그 꿈이었는데 저희 삼촌네 그때부터 아마 북한의 곤란 행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이 나남 지방 탄광에 설비 지도원 하셨는데 저를 상업학교에서 요리사로 만들려니까 그 학교에서 탄 60톤을 달라는 거예요. 탄을 60톤이요? 6톤도 아니고 60톤이요? 근데 60톤 달라는데 그때 생산이 잘 됐으면 60톤도 그 쉽게 나온대요. 나오는데 그 60톤이 그때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업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요리사 되는 꿈도 접고 평남도에 또 우리 삼촌이 있었거든요. 위에 삼촌이 있었는데 평남도에 오라 해가지고 평남도 신양군이라고 있어요. 네, 신양군. 예, 신양으로 갔거든요. 거기 가서 삼촌이 일하는 도시건설대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 도시건설대 들어가고 하니까 몽땅 제대 군인판이고 이게 저 같은 이거 직발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 막 거기서 도시건설대에서 일을 하는데 꿈은 그때 당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렇죠. 일을 잘해가지고 입당하는 입당을 거, 하겠다. 도시건설대에서 입당을 하는 게 그 문제였어요. 그래 여기서 입당도 하고 그리고 양강도는 추운 그 지방이니까 양강도 사람들이 구호가 뭐냐면 100암령을 넘자. 그렇죠. 100암령을 넘자. 네, 맞아요. 너무 추우니까 100암령을 넘어서 더운 지방으로 가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입당도 하고 앞으로 여기서 자리 잡고 우리 부모님들 다 모셔오자. 그래서 일단은 돌격대 갔다가 그 돌격대로 계속 쭉 일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자리 잡고 부모님들 100암령을 넘겨가지고 다 모셔오자 이렇게 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 뜻하지 않은 사건,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